알겠습니다. 그 국방위원장 맡으셨는데요. 국방위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가장 뭐 중점에서 보시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여러 현안들이 있고 또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맡으면서 국방 개혁과 관련된 입법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네. 하소연을 우리 국방부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방 개혁 입법들을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네. 국방 현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또 안규백 장관이 계속 강조하듯이 예.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도 2028년도 예. 목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 뭐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이 갖춰졌으면 네. 전환하고 환수하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현상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병역 자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군대 규모를 네. 유지할 수 없죠. 정예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정예화된 군대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고 예. 병력은 어째야 되고 또 그런 군사 구조는 어째야 되는지 네. 그 정밀한 설계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일들을 2년 이내에 제 상임위원장 기간 동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큰 국제의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제 그에 앞서서 현안이 하나 있어서 그 어제 실종됐던 그 해군 병사의 시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역시도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더라고요. 네. 네, 혹시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아니요. 뭐 정확한 사망 경위나 네. 이런 것은 현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실종자가 발생했고 그 예. 실종자를 시신으로 수습했다라는 보고까지만 받았고 예. 그 외에 뭐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건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 군 안에서 벌어져서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육군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안규백 장관의 이제 병적 증명서 일종의 이제 장관의 뭐 탈영 의혹 이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 이슈를 문제 삼으면서 병적 증명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적 기록표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병적 기록표. 예, 뭐 저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규백 장관이 다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병적 기록표 서류 작성에 착오가 있었고 예. 그 착오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탈영병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어서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뭘 자꾸 이렇게 뭐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제 골프 의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군 병사 사건이 있던 날 뭐 군골프를 쳤다 뭐 이렇게 의혹을 또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뭐 뉴스 보도만 잠깐 봤는데 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뭐 의혹이죠. 목격담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제보가 있다. 예. 예. 근데 만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면 예. 그냥 골프 치고 운동하고 놀자고 한 게 아니라 예. 그 국정 현안들 또 국방 현안들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 그게 뭐 문제 삼을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국방부 장관이 업자들하고 예. 골프 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국방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도 뭐 언론에 그러니까요. 요구가 있으니까. 네. 예.
그 공연한 뭐 트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예. 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이를테면 상임위를 열고 국방위 차원에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뭐 이러이러한 의혹들을 따져 물을 수는 있으나 일종의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의혹만 부풀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차라리 들어와서 얘기를 해라. 예, 네, 저 의회는 오지 않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뭐 상임위원회 열어서 따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저 장관이 골프 한번 쳤다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따질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네.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의원님께서 이제 전작권 환수 202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요. 이제 미국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뭐 오바마 때는 또 뭐 준다고 했다가 또 트럼프 1기 때하고 또 트럼프 2기 때는 또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보다는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되는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외교적 사안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또 그 이전에 우리 한국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전부 다 미국의 어떤 입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네. 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겠다,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도 미국의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이고요. 네. 그 때문에 우리가 평시 작전 통제권도 환수할 수 있었고 이제 네. 남아 있는 게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게 28년 이전에 뭐 가능하면 예. 지금 조건에 기초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은 그러니까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준비가 예. 한국 군대에 되어 있느냐를 따져서 평가해서 충분하다라고 네. 판단되면 이제 돌려준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돌려받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양국 간에 합의가 돼 있는데 이 조건을 계속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조건이 거의 다 달성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한미 양국이 그 평가만 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럼 당장 입장에서는 오늘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군대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예. 게 미국의 판단이고 판단이.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더 말을 미룰 것 없이 예. 즉각 환수하는 게 맞죠. 예.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20년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작전 통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미국의 국방 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제기되었고 예. 그래서 다 돌려받으려다가 우선 예. 평시 작전 통제권부터 부터.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국내 이유가 훨씬 커요. 미국은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심지어는 미군 철수도 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우리 국내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고 네. 또 자칫 북한이 오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게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28년을 최종 목표로 이르면 그 이전에라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보좌관의 판단이기도 하다. 예. 네, 이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작권 환수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이제 우리 군사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이게 드론전이 막 진행이 되고 정보전이 진행이 되고 해서 예전처럼 뭐 보병들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이런 게 필요 없는 로봇 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이제 로봇이 전쟁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서 군사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선택적 모병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국힘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가난한 집 아이들만 군대 가라는 거냐 뭐 이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선택적 모병제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많은데 네. 방금 그 쟁점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죠.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개병제라고 하는 헌법 원칙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우리 헌법대로 국민 개병제, 국민 모두가 병역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국민 개병제를 유지합니다. 다만 네. 국민 개개인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처럼 의무 복무만 하고 예. 전역하거나 예. 아니면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예. 직업 군인처럼 장기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다거나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 일반 병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예. 이제 부사관이 되거나 또는 장교가 되는 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 그건 그냥 직업으로 선택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병도 일반 사병도 사병도 단기 의무 복무 기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복무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징병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제 그러면 큰 차 약간 조선모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뭐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비기 때문에 뭐 물론 예전과 다르게 의원님은 얼마 월급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같은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나온다. 뭐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군대를 길게 있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네. 그래서 의무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되게 단축이 돼. 예전에 뭐 33개월, 30개월 이렇게 됐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단축이 됐는데 28개월 의무복무를 유지한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남아서 하게 하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입영 당시에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예. 저는 18개월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3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이거를 선택적 모병제다. 예. 물론 18개월 다 복무하고 더 복무하겠다고 하는 길까지 다 차단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더 복무하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애시당초 그 길게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장기간이 요구되는 그 업무에 한정해서 하게 될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술 병과라든지 네. 이런 데에 뭐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설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하도록 하지만 군 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조금 더 남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길도 저는 열려 있다. 지금도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네.